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하지만 가장 위험한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는 나라, 바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만 되면 나오는 미사일 발사 소식, 이제는 좀 지겹기도 하시죠?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다 부어가며 핵무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냥 그거 포기하고 국제사회 지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 행동들. 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 그리고 평양의 지도부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미친 짓들이 사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북한이 왜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 뒤에 숨겨진 공포와 계산, 그리고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는 검증이고 이 영상은 여러 자료를 연구하고 종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정정이 필요하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평양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역사는 단순히 최근 몇 년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바로 1950년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북한 전역에 엄청난 양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평양에는 건물이란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되었죠. 당시 김일성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 하늘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리고 압도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가루가 될 수 있구나. 특히 전쟁 중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북한 지도부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핵무기라는 단어가 생존의 열쇠로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든든한 형님들인 소련과 중국이 있었으니까요. 소련의 해구산 아래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안보를 보장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형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중국마저 개혁 개방을 하며 한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었죠.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이미 남한과 미국의 연합군을 당해낼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외교적으로는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북한은 결심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힘, 바로 핵무기뿐이다. 이때부터 북한의 핵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체제 보장을 위한 유일한 보험 증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보험 없이 위험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게 핵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든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 뉴스를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 그는 핵을 포기한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소련 붕괴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셴무브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고 러시아로 넘겼습니다. 경제 지원도 약속받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4년 크림반도를 뺏기고 2022년에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받았습니다. 안전보장 약속,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걸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강대국의 약속 따위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핵이 없으면 저렇게 뜯어먹히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엔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너네 숨겨둔 거 있지? 라며 침공했고 결국 후세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또 배웁니다. 미국한테 꼬리를 내리고 사찰을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침공의 신호탄이구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례는 리비아의 카다피입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2003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 세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리비아 모델이라며 칭송받았죠. 경제 제재가 풀리고 서방 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이 터지자 서방은 카다피를 지켜주기는커녕 반군을 지원했고 결국 카다피는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김정은이 이 뉴스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내 목숨도 저렇게 되겠구나. 경제 지원? 다 필요 없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들은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핵무기는 절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내 목숨줄이다. 그래서 북한은 그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핵무기를 고도화해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언뜻 보면 핵 개발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아 나라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북한 경제는 엉망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 내부의 논리로는 핵무기가 가장 경제적인 국방수단입니다. 북한은 남한과 재래식 군사력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전체 GDP와 맞먹거나 더 많습니다. 최첨단 전투기, 이지스함, 현무미사일, 돈으로 싸우면 북한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렇다고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군인을 계속 먹여 살리고 낡은 탱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북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다릅니다. 핵무기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추진했던 병진 노선이 바로 이겁니다. 핵무력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핵이라는 절대적인 방패를 만들어 놓고 재래식 군사비 지출을 줄여서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국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략적으로만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핵무장인 셈입니다. 재래식 무기 수천 대보다 핵탄두 하나가 주는 공포가 훨씬 더 크고 저렴하니까요. 또한 핵무기는 북한 내부 통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선전도구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미제 승냥이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국가는 끊임없는 위기 상황이어야 하고 지도자는 그 위기에서 인민을 구하는 영웅이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 같은 항일 투쟁이나 건국의 업적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을 물려받았죠. 그에게는 자신만의 업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업적이 바로 핵무기 완성입니다. 보라, 전 세계 최강국 미국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이제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국가가 되었다. 이런 선전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최고입니다. 굶주림과 고난을 미국의 봉쇄 책동 탓으로 돌리고 핵무기를 통해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것. 이것이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핵을 포기한다? 그것은 곧 김정은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우리는 항복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국제정치의 판을 좀 더 넓게 봅시다. 북한의 핵은 단순히 미국을 겨냥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북한이 붕괴되어 친미 성향의 통일 한국이 탄생하고 압록강 너머로 미군이 주둔하는 시나리오. 이것은 중국에게 악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제재에 동참하고 뒤로는 식량과 기름을 대주며 북한을 연명시킵니다. 북한은 이 틈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는 배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참 골치 아픈 계륵입니다. 군사적으로 타격하자니 서울이 불바다가 될 위험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인정하자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무너집니다. 북한은 이 딜레마를 파고듭니다.
그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함부로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동시에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구합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핵을 갖는 게 아니라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수교하고 체제를 보장받는 것, 즉 파키스탄 모델이나 인도 모델을 꿈꾸는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처음엔 제재를 받았지만 결국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재가 풀렸으니까요. 그렇다면 협상은 왜 매번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하노이 노딜을 기억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지만 빈손으로 헤어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원했습니다. 핵무기 시설, 물질을 싹 다 넘기고 깨끗해지면 그때 보상해주겠다는 선폐기 후 보상 방식입니다. 반면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을 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하나 닫으면 제재 몇 개 풀어주고 미사일 발사 멈추면 또 뭐 하나 주고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핵은 한 번에 다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씩 쪼개서 팔아야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끝까지 쥐고 있어야 미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미국은 너네 과거에도 약속 어기고 몰래 만들었잖아. 이번엔 다 내놔야 믿어준다는 입장입니다. 이 불신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협상은 항상 도돌이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폭탄 몇 개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7형, 화성 18형 같은 괴물 ICBM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 은밀한 타격도 노립니다. 심지어 전술핵을 개발하여 남한의 특정 지역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것은 이제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해줄게 라는 수준의 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입니다. 북한 헌법에도 핵 보유국이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박아놨다는 건 되돌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김정은은 우리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라고 수차례 천명했습니다. 그들에게 핵은 국가의 정체성이자 자존심 그리고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미치광이의 객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냉철하고 계산된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역사적 트라우마와 안보 불안,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공포. 둘째, 우크라이나, 이라크, 리비아의 사례에서 얻은 핵포기 죽음이라는 교훈. 셋째,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체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가성비 좋은 수단. 넷째,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통치수단. 다섯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체제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최후의 레버리지. 이 모든 이유들이 얽혀서 북한의 핵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핵 포기하면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설득해도 그들 귀에는 무장 해제하고 죽으러 나와라 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암울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영에 수렴합니다. 오히려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그 상태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장기전으로 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강제로 제거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너무 위험하고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뒷구멍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핵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머리에 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칼날입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냉철하게 대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의 핵,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언젠가는 핵을 포기할 날이 올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핵무기를 든 이웃과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범증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경제, 정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